어르신 여러분, 60세 이후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청력 혹은 기억력이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근육이 가장 먼저 조용히 사라집니다. 놀랍게도 60세가 넘어가면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10년이면 다리 근육의 10분의 1이 사라지는 셈이지요. 여러분이 갑자기 계단을 오르기 힘들고 걷다가 쉽게 피곤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먹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은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근육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노화된장은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둘째, 고기 단백질은 섬유질이 질기고 소화 과정이 길어져 흡수 효율이 낮아집니다. 셋째, 고기를 지나치게 먹으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어 단백질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단순히 고기를 많이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러분, 혹시 지난 몇 년 사이에 몸이 가벼워지기는커녕 더 무겁고 기운이 빠지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환자들에게 직접 알려주었던 근육을 살리는 3가지 음식과 근육을 갉아먹는 3가지 습관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당장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작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저는 대전입니다. 저는 부산입니다. 하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큰 건강 공동체로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일사이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바로 내일부터라도 근육을 회복시키는 길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단백질은 근육의 벽돌입니다. 하지만 벽돌만 쌓아둔다고 집이 저절로 지어지지 않듯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모두 근육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단백질 흡수율이 30% 이상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같은 양의 고기를 먹어도 젊을 때는 70% 이상 흡수했지만 지금은 절반도 활용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첫째,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단백질을 잘게 분해하지 못합니다. 둘째, 소장의 효소 활동이 약해져 아미노산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셋째, 혈류순환이 떨어져 근육까지 전달되는 속도가 늦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고기를 아무리 씹어 삼켜도 효소가 부족하면 마치 돌덩이를 삼킨 것처럼 남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 먹고 속이 더부룩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트림이 자주 나온다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흡수되지 못하는 단백질의 신호입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있습니다. 첫째, 단백질을 작은 단위로 잘게 쪼갠 발효 단백질 음식을 먹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된장, 청국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은 단백질을 이미 아미노산으로 분해해 두었기 때문에 흡수가 훨씬 빠릅니다. 둘째, 소화 효소를 돕는 채소와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 무, 파인애플, 파파야 같은 음식이 단백질 분해를 도와줍니다.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단백질 흡수를 높이려면 하루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과 적은 양을 효율적으로 소화 흡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진료 경험으로 보면 양보다 질 흡수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혹시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고기를 충분히 먹는다라고 생각했는데도 여전히 힘이 없고 다리에 기운이 빠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단백질의 문제는 양이 아니라 흡수율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먹는 것보다 어떻게 흡수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고기만 고집하는 식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섹션 3에서는 바로 그 고기보다 더 잘 흡수되는 단백질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전혀 예상치 못한 식품일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단백질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고기와 계란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70세 이후에는 고기보다 더 효율적인 단백질 식품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자주 권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콩입니다. 특히 검은 콩과 두부두유 같은 형태지요. 왜 콩이 고기보다 나을까요? 첫째, 콩 단백질은 입자가 작아 노화된 장에서도 쉽게 흡수됩니다. 둘째, 식물성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뿐 아니라 근육 세포를 보호하는 이소플라본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셋째, 콩에는 섬유질이 풍부해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데 이것이 단백질 흡수를 돕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매일 두유 한 잔을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손실이 20% 적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의 한 장수마을 조사에서는 80세 이상 어르신들 중 근육이 튼튼한 분들은 대부분 콩 음식을 매일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는 근육을 키워주지만 지나치게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어 오히려 근육 합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콩은 신장을 보호하면서도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노년기에 특히 유리합니다. 어찌 보면 젊을 때는 고기 나이 들수록 콩이라는 공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지요.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 콩 단백질은 고기 단백질보다 약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실제로 콩만으로는 특정 아미노산 메티오닌 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콩을 기본으로 하고 소량의 생선이나 계란을 곁들이면 완벽한 단백질 식단이 됩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콩 음식을 몇 번 드셨나요? 된장찌개 두부, 검은 콩밥 두유. 이 중 하나라도 매일 챙겨 드셨다면 이미 근육을 지키는 길에 올라 계신 겁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며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고기보다 흡수 잘 되는 단백질, 그것은 바로 콩이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가 수많은 환자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다음 섹션 4에서는 작은 씨앗 하나에 담긴 놀라운 근육 에너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늘 곁에 두고 먹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비밀 무기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를 키운다. 그렇습니다.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씨앗 속에 근육을 살리고 지켜주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음식은 바로 치아씨드와 아마씨입니다. 고작 작은 알갱이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식이섬유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히 치아씨드의 단백질은 소화가 빨라서 노화된 장에서도 쉽게 흡수됩니다. 또한 오메가3는 근육 속 염증을 줄이고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되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아마씨에 들어있는 리그난이라는 성분은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어 근육 손실을 늦춰줍니다. 캐나다 맥길대 연구에서는 매일 아마씨 가루 한 스푼을 섭취한 노인 그룹이 6개월 후 다리 근육력이 15%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실제로 근육을 되살린 셈이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아씨드는 물을 만나면 10배 이상 부풀어 오르면서 젤 형태가 됩니다. 이 젤은 장 속을 천천히 지나가며 단백질과 영양소를 꾸준히 흡수시켜줍니다.
즉 단백질 배달 속도를 조절하는 천연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학계에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습니다. CRU는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흡수율이 낮다는 주장과 가루로 갈아 섭취하면 충분히 흡수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씨앗을 통째로 삼키지 마시고 가루 내서 요구르트나 죽에 섞어 드세요. 그렇게 하면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어르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식탁에 혹시 작은 씨앗 하나라도 올라와 있었나요? 만약 없다면 내일부터라도 두유 한 잔에 치아시드 한 스푼만 넣어 보십시오. 몸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고기만이 답이 아닙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근육을 살립니다. 이 간단한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근육 손실의 두려움에서 훨씬 자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섹션 5에서는 우리 전통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발효식품이 어떻게 단백질과 만나 근육 합성을 폭발적으로 높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듣고 나면 된장국과 청국장이 전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이 매일 챙겨 드시던 음식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된장, 청국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이지요. 많은 분들이 이 음식을 그냥 입맛을 돋우는 반찬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 안에 근육을 살리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본래 커다란 쇠덩이와 같습니다. 몸속에 들어와도 잘게 쪼개야 비로소 근육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위산과 소화 효소가 줄어 이 쇠덩이를 쪼개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발효균이 대신 그 일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청국장 속의 바실루스균은 단백질을 미리 아미노산으로 잘라 놓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몸은 소화 부담 없이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즉, 발효식품은 단백질을 이미 소화된 형태로 준비해주는 천연 보충제입니다. 실제로 일본 게이오대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그룹이 매일 된장국을 섭취했을 때 근육량 감소 속도가 30% 늦춰졌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청국장을 자주 먹는 지역의 노인들은 근육 손실로 인한 낙상 위험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효식품은 단백질만 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유익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 주어 단백질이 흡수될 때 비타민 B군이 함께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비타민 B군은 근육 합성에 꼭 필요한 보조인자이기 때문에 발효식품은 단백질과 비타민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발효식품에 나트륨이 많아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는 주장이지요. 맞습니다. 과하게 짜게 먹으면 혈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량, 즉 된장국 한 그릇, 청국장 반 공기 정도는 오히려 혈관을 보호하고 근육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탁에 혹시 된장국이 있었나요? 만약 없었다면 내일은 꼭 한 그릇 올려보시길 권합니다. 그 한 그릇이 단순히 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백질, 뼈 발효, 근육 회복의 황금조합입니다. 이 황금조합을 매일 실천하신다면 고기만 고집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근육을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다음 섹션 6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 중에서 오히려 근육을 갉아먹는 위험한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조용히 근육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조용히 근육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꾸준히 드시는 음식들 속에 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범은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음식이지요. 겉으로는 단백질이 풍부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단백질은 이미 지나치게 가공되어 질 낮은 단백질로 변해 있습니다. 게다가 염분과 방부제가 많아 신장을 지치게 하고 근육 합성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 흰 밀가루 음식입니다. 빵, 라면, 과자. 달콤하고 부드러워 어르신들께서 즐겨 찾으시지만 이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립니다. 혈당이 출렁일 때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다 쓰는데 이 과정에서 근육이 갉아먹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탄산음료와 설탕이 많은 음료입니다. 한 잔쯤은 괜찮겠지 하고 마시는 달콤한 음료가 사실은 근육의 적입니다. 설탕은 단백질 합성을 막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결국 근육 손실을 빠르게 만듭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노인의 근육 감소증 예방 지침에서 가공식품과 단순당 섭취를 줄이는 것이 단백질 보충만큼 중요하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먹는 것을 늘리는 것만큼 잘못 먹는 것을 줄이는 것도 필수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적당히 먹는 것은 문제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가끔 햄 한 조각, 과자 몇 개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습관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결국 근육의 10년, 20년 후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 식탁에 소시지가 있었나요? 혹은 간식으로 과자를 드셨나요? 그 순간 근육을 살리는 길에서 한 발짝 멀어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음식을 빼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근육은 훨씬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근육을 갉아먹는 음식은 단백질이 아니라 독입니다. 이 독을 멀리해야 근육이 살아남습니다. 자, 이어지는 섹션 7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달콤한 음식이 어떻게 근육을 조용히 삼켜버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듣고 나시면 내일부터 단 음식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실 겁니다. 어르신 여러분, 달콤한 것은 늘 우리를 위로합니다. 피곤할 때 과자 한 조각, 외로울 때 달달한 빵이나 음료 한 잔. 순간적으로는 힘이 나는 듯하지요.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 숨어있는 잔혹한 대가가 있습니다. 바로 근육이 조용히 삼켜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설탕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우리 몸은 우선적으로 당을 에너지로 태웁니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근육 합성에 쓰이지 못하고 오히려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전환됩니다. 둘째, 혈당이 떨어질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혈당이 급격히 내려가면 우리 몸은 긴급하게 근육 속 단백질을 끌어다 당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결국 근육은 두 번에 걸쳐 공격을 받는 것이죠. 셋째, 설탕은 염증을 유발합니다.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면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근육은 서서히 말라가듯 약해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음료수 한 캔을 꾸준히 마신 노년층은 5년 뒤 근육량이 평균 10% 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살이 찐다 정도가 아니라 근육 자체가 줄어든다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들께 단맛은 삶에 낙이지 않느냐, 조금쯤은 괜찮다. 저도 동의합니다. 인생의 기쁨을 빼앗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문제는 습관입니다. 하루 한두 모금은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매일 반복되면 근육의 무덤을 파는
삽이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제 하루 동안 달콤한 빵이나 음료를 몇 번 드셨습니까? 그 순간마다 근육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실천 팁은 간단합니다. 달콤한 것이 당길 때는 과자 대신 사과 한 조각, 음료 대신 무가당 두유를 드셔보세요. 입은 만족시키면서도 근육을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설탕은 달콤한 가면을 쓴 근육의 도둑입니다. 이 도둑을 경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늦은 밤 간식 습관입니다. 잠깐의 위로 같지만 근육에게는 치명적인 배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 10시가 넘어가면 괜히 허전하고 뭔가 입이 심심해서 라면이나 과자빵을 꺼내 드셨던 순간 말입니다. 잠들기 전 조금만 먹으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 이 작은 습관이 근육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됩니다. 왜일까요? 첫째, 밤에 먹는 음식은 소화 효율이 떨어집니다. 밤에는 위산과 효소 분비가 줄어들어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근육으로 가야 할 영양소가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배출되거나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둘째, 야식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밤에 음식이 위 속에 남아있으면 몸은 소화하느라 쉬지 못합니다. 근육은 원래 숙면 중에 회복되는데 수면이 방해되면 근육이 재생될 시간이 사라집니다. 즉, 야식은 근육의 휴식 시간을 빼앗는 도둑입니다. 셋째, 밤에 먹는 음식은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분비가 절정에 이르는데 이때 위에 음식이 있으면 분비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성장 호르몬은 노인에게도 여전히 근육 합성과 회복을 담당하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즉, 야식은 성장 호르몬의 힘을 꺾어버립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연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밤 9시 이후 간식을 먹는 그룹은 먹지 않는 그룹보다 근육 손실 속도가 25% 빨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달콤한 빵 한 조각, 라면 반 그릇이 결국 몇 년 뒤에 다리 힘을 갉아먹은 것입니다. 물론 나이 들어서 먹는 즐거움까지 빼앗을 순 없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은 꼭 필요하지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출출하다면 단백질이 풍부한 두유나 삶은 달걀 반쪽 정도로 대신하세요. 야식의 충동을 달래면서도 근육을 지킬 수 있는 타협안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젯밤에도 무언가 드시고 주무셨나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 아침 다리, 힘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야식은 배는 잠시 채우지만 근육은 영원히 비워버린다. 오늘부터는 잠들기 전 한 잔의 물로 충분히 위를 달래고 근육에게는 온전한 회복의 밤을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요즘 마트나 약국에 가보시면 단백질 보충제가 아주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분말 음료바 BR 형태까지 근육을 지켜준다는 문구가 붙어 있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밥은 잘 못 챙겨 먹으니 보충제라도 마시면 되겠지.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보충제의 과용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첫째,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단백질은 분해될 때 질소 부산물이 생기는데 이것을 걸러내는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덜하지만 나이 들어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고단백 보충제를 무리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신장이 지쳐 근육 회복력까지 떨어집니다. 둘째, 소화 불량과 흡수 저하를 유발합니다.
보충제는 단백질 함량이 높아 빠른 흡수를 돕지만 오히려 장에 부담을 주어 흡수되지 못한 단백질이 발효되며 가스를 만들고 장내 환경을 해칩니다. 결국 먹은 것만큼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허공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셋째, 근육 불균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육 합성에는 단백질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같은 다양한 영양소가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충제만 의존하면 단백질은 넘치고 다른 영양소는 부족해져 근육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합니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에게 하루 2잔 이상의 단백질 보충제를 6개월간 제공했을 때 근육량은 늘지 않았고 오히려 신장 수치가 악화된 경우가 15%나 되었습니다. 즉, 많이 먹으면 무조건 좋다는 생각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적절히 사용하면 단백질 보충제가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입장과 균형 잡힌 식사가 최우선이고 보충제는 보조일 뿐이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저 역시 후제 가깝습니다. 어르신들께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충제를 얼마나 드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하루에 한두 잔씩 밥은 대충 먹고요 라고 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밥과 반찬이 기본이고 보충제는 빈틈을 메우는 조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보충제는 약이 아니라 보조입니다. 과용하면 근육이 아니라 신장을 먼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고 균형 잡힌 식사를 기본으로 하셔야 합니다. 실제 환자들의 변화 사례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는 근육을 갉아먹는 위험한 음식과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조금 무겁게 들리셨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같은 회복의 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72세 김모 어르신을 처음 만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늘 피곤하다고 호소하시며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액검사와 근육량 측정을 해보니 이미 근감소증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분께 제가 권해드린 건 거창한 약이나 고가의 보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두유 한 잔에 치아시드 한 스푼, 저녁 식탁에 된장국 한 그릇, 늦은 밤 간식 대신 삶은 달걀 반쪽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15분 걷기 운동을 더했습니다. 3개월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덜 무겁습니다. 다시 걸을 힘이 생겼어요. 근육량 검사를 해보니 실제로 다리 근육이 7% 늘어나 있었고 체력이 눈에 띄게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환자 68세 여성분은 오랫동안 당분을 좋아하셔서 늘 달콤한 빵과 음료가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근육은 점점 줄고 혈당도 불안정해졌지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원칙 설탕 대신 사과 음료 대신 무가당 두유를 실천하신 뒤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혈당이 안정되었을 뿐 아니라 허벅지 근육력이 15% 증가했고 스스로도 다시 걸을 힘이 생겼다고 웃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근육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올바른 음식을 먹고 나쁜 습관을 줄이고 작은 운동을 곁들이면 근육은 언제든지 반응합니다. 학계에서도 이를 근육의 가소성, muscle plasticity이라고 부릅니다. 즉, 나이가 들어도 근육은 여전히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지금도 논쟁이 많지만 수많은 임상 연구와 실제 사례가 같은 결론을 보여줍니다. 근육은 끝까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어르신, 혹시 요즘 다리에 힘이 빠져 외출이 두려우셨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작은 변화 하나가 내일 아침 다시 힘있게 걷는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단 우리가 기회를 주었을 때만 이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남은 여정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섹션 1번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좋은 음식과 나쁜 습관을 한눈에 비교하며 내 선택이 내 근육을 결정한다는 메시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근육을 살리는 음식과 근육을 갉아먹는 습관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림을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좋은 음식 vs 나쁜 습관. 이 두 갈래 길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앞으로 10년 뒤 여러분의 다리 힘을 결정합니다. 먼저 좋은 음식들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고기보다 흡수가 잘 되는 콩과 두부 단백질과 오메가3가 가득한 치아시드와 아마시 단백질을 이미 소화된 형태로 준비해주는 발효식품 된장과 청국장. 이들은 작지만 강력한 무기입니다.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육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바로바로 채워줍니다. 게다가 장을 살리고 혈관을 지키며 염증까지 줄여줍니다. 즉, 근육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잡아주는 식품들입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많아 보이지만 독이 되는 가공육 혈당을 출렁이게 하고 근육을 잠식하는 흰 밀가루 음식, 달콤하지만 근육을 삼켜버리는 설탕과 음료수, 근육 회복 시간을 빼앗아가는 늦은 밤, 야식 균형 없는 영양 공급으로 역효과를 내는 과도한 보충제. 이 5가지는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근육의 10년 뒤를 결정짓는 조용한 암살자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육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살아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즉, 오늘의 작은 식탁 선택이 내일의 발걸음을 결정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내 식탁에는 어떤 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콩밥 두유, 된장국일까요? 아니면 소시지빵, 달콤한 음료일까요?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며 얻은 결론은 단순합니다. 근육은 우리가 먹는 것의 거울이다. 좋은 것을 먹으면 근육은 반응하고 나쁜 습관이 쌓이면 근육은 등을 돌립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떠오른 음식이 있습니까? 아, 이건 당장 줄여야겠다. 혹은 이건 내일부터라도 꼭 챙겨야겠다 하고요. 그 선택 하나가 바로 근육을 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근육을 지키는 좋은 음식, 그리고 근육을 무너뜨리는 나쁜 습관을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내용이 많아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오늘부터 단 한 걸음만 시작하자. 그 한 걸음은 결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 평소처럼 빵을 드셨다면 대신 두유 한 잔을 곁들여 보십시오. 점심상에 된장국이 없다면 내일부터는 된장국 한 그릇을 꼭 올려보십시오. 간식이 당길 때 과자 대신 사과 한 조각을 드셔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근육의 미래를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처음엔 거창한 계획을 세우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일수록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작은 습관 하나를 꾸준히 지킨 분들은 몇 달 뒤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무겁던 다리에 힘이 붙고 숨이 차던 계단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르신 기억하십시오. 근육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좋은 음식을 공급하고 나쁜 습관을 줄이는 순간 근육은 언제든지 다시 살아납니다.
나이가 70이든 80이든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내일 당장 어떤 음식을 바꾸시겠습니까? 댓글에 꼭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다리 역할이 됩니다. 함께 나누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무너지는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내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힘이 나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